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나봤더니 주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이런 비판이 나오죠. 지지층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한 주에 120시간 근무를 하려면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 잠자는 시간도 없이 밥 먹는 시간도 없이 24시간 풀로 일을 해야 120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 주는 7일이니까 주말 없이 일주일 꽉 채워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해도 1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나마도 17시간 일을 하려면 중간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밥 먹는 시간 2번 정도 끼워 넣으면 19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5시간 사이에 씻고 잠 좀 자고 이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 같은 서울이라도 강동구에서 강서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데만 2-3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회사에 라꾸라꾸 침대라도 놓고 거기서 쪽잠 자면서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의 예외 조항을 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이 몰렸을 때 근무를 하고 이후에 좀 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당 120시간 풀로 일을 하고 그러고 나면 한 2-3주 쉬게 해줍니까? 그게 가능은 해요? 가능하면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까? 윤 전 총장이 인터뷰하면서 예외 조항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예외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유연근무제,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이런 예외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든 것처럼 무슨 게임을 개발하는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는 이런 스타트업 직원들에게는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스타트업 청년들이 한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한 주에 120시간 일을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로들 만나고 또는 간담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혹시 이런 데 참석하시는 분들 말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이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 기사 서두에 보면 학자 프리드먼 언급을 하고 작은 정부 얘기하고 경제학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잔뜩 포장은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실제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제 내지는 이 노동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천박하면 차라리 나요. 굉장히 박약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매일경제 전무가 대담을 하고 기자 3명이 이걸 타이핑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쯤 되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안티 세력 아닐까?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10손가락으로 헤아려도 10손가락 몇 개를 보태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만 8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에 등장하는 의혹만 20건, 그리고 세간에 떠도는 의혹까지 포함을 하면 30-40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2건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죠. 요양병원 설립해서 의료법 위반하고 사기를 쳤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줄리가 누구냐, 그리고 줄리가 쓴 유지 논문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 그리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삼성과의 관계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열린공감TV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방송 예정인 PD수첩도 주목이 됩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펀드는 시작부터 사기였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은 이유, 그 배경에 누가 있었을까?
당연히 윤석열 전 총장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건화됐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이 흐지부지 사건을 물 말아먹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던 기사도 눈에 띄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2011년 전후에 삼부토건에서 골프 접대와 향응과 선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어제 있었지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바로 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조남욱 전 회장의 일정표를 한겨레 신문에서 입수를 해서 살펴봤더니 여기에 윤석열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이들을 대동해서 골프를 친 기록, 그리고 뭐 저녁 만찬을 접대한 기록, 그리고 명절에 선물을 제공한 기록, 이런 기록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뭐 발끈했죠. 이게 악의적 보도다라면서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좀 남겨놨어요. 부득이 골프를 치더라도 내 돈 내고 쳤다. 내돈내산이라는 건데. 그리고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뭐 반박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과거 1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반적 대인 관계를 두고서 스폰서 또는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 보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악의적,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보도다. 뭐 이런 취지인데 10년도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오래전 일 들춰나면 악의적이고 정치적인 건가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전 총장이 뭐 골프 접대를 받았다, 만찬 접대를 받았다 이런 시기가 주로 2011년 전후입니다. 1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 오래된 일이라면서 이렇게 악의적이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자택 압수수색하던 날, 그날 딸 일기장 가져갔죠. 세간에는 이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기장만 가져가고 중학교 때 거는 못 가져갔다. 또는 뭐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서 중고등학교 때 일기장을 가져가려다가 끝내 못 가져갔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딸의 중학생 때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다가 뭘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문구라도 적혀 있으면 그거 범죄 증거라고 법정에서 꺼내들었을 겁니다. 이 과거부터 무려 20년 전부터 이런 범행 동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이 딸이 중학생 때면요.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4년 아니고 2004년, 1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마도 뭐 의전원 입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 과정까지도 수사를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뭐 고등학교 어떻게 입학했네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 의혹 보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일기장을 가져가서 아직도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렇게 접대나 향응을 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은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수사를 받고 있던 수사 대상 건설업체 사주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수사 대상 기업 사주하고 술 먹고 골프 치고 하는 게 이 사람 취미였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조국 전 장관 딸은 어땠습니까? 교수 부모를 둔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그 시절까지 수사를 했던 게 바로 윤석열의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어디다 들이대고 악의적 보도다, 정치적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자고 나면 터져 나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마치 1일 연속극 보는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나 부인의 논란 때문에 혹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지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에 65%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한때 40%를 육박했죠. 39%를 넘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10%대까지도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한마디만 해주죠. 어서와. 정치는 처음이지.